가치 판단이 인간 사이에 시비를 일으키는 건 맞아. 근데 그럼 가치 판단 자체를 그냥 말살해버려? 인간이 아니문이다가 돼. 역사 해석이 인간 사이에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거 맞아. 그러면 역사 해석을 둘러싸고 역사를 말살해? 인간이 아니문이다가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폴란드 굉장히 친한데,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서 극우라고 되는 옛날에 폴란드인을 학살했던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흐름에 속했던 사람들도 일부 말하자면 호국 영령으로 모셨어요. 명예를 줬어. 폴란드는 또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폴란드 학살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형사적 범죄다라고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둘이 역사 해석이 달라. 그런데 둘이 형제만큼 가까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살주의 트리오, 그러니까 가치 판단 말살, 역사 말살, 남녀 성구법 말살, 이거는 마치 그 삶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격분시키거든. 그런데 왜 우리를 격분시키냐면 개인이라는 건, 진정성이라는 건 나 개인 실존의 유니크함과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유니크해지지 말라란 얘기거든. 유니크하지 말아라. 그냥 너 개인 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된다고. 진짜 보편은 월인천강 보편이에요. 월인천강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뭐냐면 세상에 흐르는 강줄기가 여러 개고 그 강에 있는 그 물결 파도가 여러 개인데 거기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각각 품고 있는데 그 달은 하나의 달이다. 이게 월인천강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특질, 오롯한 유니크네스 안에 그 안에 보편적인 게 내장돼 있다라는 거거든. 나의 나다움 바깥에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나다움 안에 내장돼 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 헬레니즘 화엄 사상이죠. 헬레니즘 불교 사상이죠. 맞는 얘기거든. 이거 다 없애고 너의 특질 다 표백해. 너의 유니크함 다 표백해. 너의 개인된 다 표백해.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서로 부비부비 정답게 살 수 있는 평화스러운 시민이 돼야 돼. 이게 이제 쟤들이 말하는 말살주의 트리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고 나면 글로벌리즘의 본질을 보기에 앞서서, 즉 군사지정학을 보기에 앞서서 이것 자체에 그냥 열받죠. 저도 엄청 열받았죠. 당연히. 정말 넌더리 나죠. 자, 이거 보세요. 디즈니가 LGBTQ를 띄워? 이게 이제 프라이드 주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띄우는 주간. 그때 쟤들이 저런 짓 한다고. 다이밀러 벤츠가 동성애를 띄워? BMW가 동성애를 띄워? 로고를 바꿔서?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띄워?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야, 얘들이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왜 이 짓을 하는 거야? 특히 디즈니 같으면 야, 너희가 이런 로고를 해가지고 애들 지금 내 4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 디즈니 만화 보고 이러는데 애들한테 이걸 무의식 중에 각인을 해? 열받아 버리는 거죠. 나이키 같은 데는 저런 거 안 띄워요. 아디다스. 왜냐면 스포츠고 남성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저 짓을 저지른다고요. 얘들 왜 이러냐 도대체. 저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 것도 아닌데 왜 저러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가 말하는 ESG 중에 S가 저걸 이제 뜻하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월스트리트가 강조하고 우리나라 좌빨 그 법무법인들이 엄청 강조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정부 관료들도 얘기하는 ESG 중에 S에 저게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LGBTQ가. 아까 보신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수도에서 여기는 좀 도덕적 보수주의가 강한데 어떻게 한길가에 있는 대사관의 바깥에다가 깃발을 걸어? 저것들 미쳤냐? 여기 나와 있는 미 국무부 외교관들 다 미치셨습니까?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역사 말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고수법을 그대로 본따 갖고 친북 자학사가 남로당 사관이 길러지잖아요. 그래 눈 튀어나온다고 우리는. 니들은 무슨 뭐 인종 갈등 때문에 무슨 무슨 역사 말살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총칼을 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간첩을 양상하게 돼.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우리 역사 해석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 간첩이 10대 때부터 양산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론을 여기에 퍼뜨리게 되는 거야? 하고 우리는 걔들한테 화를 내게 된다고요. 그 화를 이렇게 내가지고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손해죠. 그건 손해입니다. 이 말살주의 트리오, 다시 말하자면 가치 판단 말살, 남녀 구분 말살, 역사 말살, 이 말살주의 트리오에 대해서 그걸 꿰뚫어보고 비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바닥에 숨어있는 군사지정학을 처음에 봐야 돼요. 얘들이 군사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깔고 있구나. 본질은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자기들이 마음대로 회쳐먹으려고 자유공화국 약화. 그러면서 미국에는 또 가오가 있으니까 미국 국민들한테는 공화국의 애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위대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겠습니다. 경찰로서 강제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지지해 주십시오. 착착착착착 이거죠. 얘들이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군사지정학을 밑바닥에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원래 1945 유엔을 탄생시켰던 샌프란시스코 1945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1947 가트 글로벌리즘, 관세 및 자유무역에 일반협정 글로벌리즘과는 전혀 결이 다른 짝퉁이고 찬탈자들이고 그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을 파괴한 자들이구나. 암살한 자들이구나. 얘들은 암살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1904년부터 뭐 표현에 따라서 무당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강증산 1908경부터 이미 우리는 원조 글로벌리즘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듯 싶었는데 이게 풀리기 시작하더니 삼축주의 글로벌리즘,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이 나온 거예요. 그 군사지정학 구도가. 이 글로벌리즘의 본질이 군사지정학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도 당연히 군사지정학 구도로 나와야 돼요. 삼축주의란 건 뭐냐? 미국이 리더십 맡고 유사시에선 미국이 총대 메고 나가면서 현지에 실시간 글로벌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군사 지원한다. 무기 지원한다. 그리고 아주 민감한 지역 한반도 같으면 바로 미국이 튀어든다. 같이 이미 미국이 튀어들려고 있다. 나토나 한반도 국가에는. 그게 이제 미국의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국가는 목숨을 내놓고 자유공화를 위해서 싸우겠다. 우리 동네에서 싸움 벌어지면, 쟤들이 싸움 걸어오면 다 망가져도 좋으니까 독침이 되겠다. 내 존재 전체가 죽창이 되고 내 존재 전체가 독침이 돼서 상대방의 심장에 빗을 꼽아버리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진적인 자유진영에 좀 힘 좀 쓰는 나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스위프트 은행 간 거래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민항기 에어버스 같은 거 리스해서 줬지만 그 손해지만 그냥 끊어버려서 리스값 못 받아도 좋다. 일단 너희한테 더 이상 지원 안 해 하고 끊어버리고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 일사불란한 일체단결한 체제. 그리고 그럼 삼축 킬체인이 돌아가고, 이게 평상시에서는 편안하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간의 호혜적인 상호 발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평상시 모두 비상시 모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모두 두 얼굴을 갖고. 이게 바로 삼축주의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말이 당연히 가치 공유, 가치 판단하자는 얘기 아니야. 벌써 저 깨진 거 아니야. 아까 가치 판단 말살주의 깨진 거예요. 가치 공유. 그 다음에 이
개인,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을 가진 way of life 그런 생활 양식에 대한 그런 그 판단과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벌써 역사 말살이 깨져버려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말살주의 트리오 중에 상당 부분이 깨져나가 거기다 군사기지 정한 건 당연히 삼축주의로 다 바뀌었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은 어떤 짝퉁 글로벌리즘 그 이제 탐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냐? 비활성 상태가 돼요. inactive. 왜냐?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인간 본성이가 그건 탐욕에서 나오는 거거든. 잘 나가는 자들의 탐욕.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대로 탐욕이지만 잘난 놈들은 그럼 탐욕이 없나? 성인군자겠네. 아니지. 그 자들도 탐욕이 있다고요. 그 짱구 잘못 돌리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은 안 들어 먹으니까 작동 안 하는 상태, 비활성 상태로 들어가죠.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또 작동할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라. 바이러스가 한 바이러스군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판단 안 하잖아요. 바이러스는 활성이냐 비활성이냐로 판단하거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실수가 많은 존재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순수하지 않은 존재니까 당연히 지금 짝퉁 글로벌리즘을 만들어냈던 그 문제점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겠죠. 그러나 일단 상당 기간 동안 삼축주의 진정한 글로벌리즘으로 일단 판이 정리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온 거죠. 이제 한국인이 자기 세상 만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하니까. 한국인은 전투민족이거든요. 우리는 중국과 어깨 싸움을 해가면서 북한 자유화를 실현해야 하니까 전투민족이죠. 이제 삼축주의 글로벌리즘, 진짜 글로벌리즘이 등장해서 중국을 제압 순치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6.25 남침 격퇴, 우리의 결사적인 자주국방, 우리의 결사적 경제발전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죠. 뿌듯한 거죠. 그래서 무덤에 모셔져 있는 우리 선배 세대를 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힘은 1904년 조선 망할 때부터 현대문명, 자유, 민주주의, 개인, 자유공화국, 자유무역, 자유항행, 세계시장에 눈높이를 맞춘 데 있어요. 강증산 할배조차 눈높이를 거기에 맞췄잖아요. 아까 시에 보면 뭐 우남이승만까지 갈 것도 없이. 현대 한국인은 본원적으로 글로벌리스트예요. 진짜 글로벌리스트예요. 진짜 글로벌리즘의 본질. 이런 인류의 보편성,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본원적 가치 세트와 제도가 있다는 믿음이죠. 인류 보편성,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제도와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믿음. 한국인한테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 뿌리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거보다 사실 뿌리 더 깊어요. 한 2만 년짜리 뿌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말할게요. 우리 이 땅에 한 2만 5천 년 전부터 살았는데 이게 그 강물을 따라서 가면서요. 특히 뭐 너무 올라가지 말고 만년 그 서해 바다 생긴 다음에 강문 따라가면서 바다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백산맥 정선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죠 원주 제천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사리쯤에 사는 사람, 잠실 미사리쯤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내려가서 저기 김포 한강 하구에 사는 사람하고 강화도 사는 사람하고가 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다르면 종교가 달라져요. 그러면 다른 원시 사회에서는 그러면 축사제사 싸워요. 죽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강의 수계를 타고 분업 관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게 몸에 녹아 있는 거예요. 뭔가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 인간한텐. 나는 산신한테 기도하고 너는 용왕한테 기도하지만 우리 모한테는 보편적인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헬레니즘 불교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시안 거쳐서 들어온 헬레니즘 불교를 미친 듯이 그렇게 흡수한데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답을 주거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유교 성리학도 그랬고 그리고 뭐 조선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같은 정신적 뿌리가 있기에 160년 전 현대 문명에 강제 편입되면서 곧바로 글로벌
글로벌리즘 관점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보편성에 관한 지향성이 있다고요. 한국 문화 안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러니까 한글과 같은 인류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알파벳 체계를 만들어내죠. 예, 이번에 이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자유벨트를 다지는데 한국 무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코 이제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유럽 자유벨트 지금 있는 저기 이제 연두색, 초록색,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노란색까지가 유럽 자유벨트인데 이제 그 러시아랑 사실 접경을 이루고 있고 또 이제 그 슬라브 계통 사람들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루마니아는 슬라브 계통이 아니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굉장히 다면적인 지금 동맹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이 또 무슨 일을 할 거냐. 러시아가 왜 요번에 전쟁 지면서 폭망한다고요. 폭망하면 숟가락 놓을 수 없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폭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세계 석유가스 에너지 시장에서도 쫓겨났고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상황이. 그걸 그래도 먹고 사는 거를 옆에서 같이 뭔가 스텝을 밟아주면서 같이 가야 사후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국의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탈중국 제조업 기지 개발, 그 뭐 베트남이 됐건 지금 올해 2022년에 우리 최대 무역 흑자국이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제일 많이 준 나라가 베트남이 됐죠. 옛날에 중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완전히 탈중국 제조업 기지 중에 하나 강력한 기지로 개발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베트남이 작년에 8%인가 성장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거 또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유민주주의의 무기창 역할하는 거 한국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한류, 삶과 문명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 그 한국인이 하죠. 이런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하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스트 한국인, 원조 글로벌리스트 한국인의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뭐 제가 너무 좀 땡겨서 말하는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원화 환율이 1243원 66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전쟁 전에 한 1200원쯤 됐었거든요. 3.64% 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의미 깊은 숫자인가. 유로가 0.94 유로예요. 1달러당. 그 전에 0.88인가 됐기 때문에 6.82% 올랐습니다. 전쟁 전 대비. 엔화는 132.1 엔으로 1달러당 전쟁 전에 비해 14.98% 올랐습니다. 위안화는 6.78 위안으로서 전쟁 전에 비해 7.45% 올랐습니다. 유로 상승폭은 한국의 한화 상승폭보다 1.87배가 더 올랐고요. 엔화 상승폭은 한화 상승폭보다 4.12배가 더 올랐고요. 위안화 상승폭은 한화 상승폭보다 2.05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화는 달러 대비 가장 안정되어 있는 통화가 됐어요. 이를 두고 이제 좌빨스러운 평론가들은 이거 설명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떠돌아요. 유튜브에도 떠돌고. 뭐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이상한 거죠. 제가 이 세대 탈출에서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국의 시대가 온 거예요. 돈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냐. 이거 될 집안인데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2024년 상당한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낼 거예요. 이제 작년 2022년에는 이제 경상수지 중에 무역 외수지에서 흑자를 우리가 한 400~500달러 내서 400~500억 달러 이상 내가지고 그걸로 무역 수지 한 500억, 470억 달러인가 무역 적자 본 걸 메꿨어요. 2022년에. 그래서 경상수지 전체로서는 그 적자가 아닐 거예요. 뭐 똔똔 쳤거나 약간 흑자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일 당하고도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그러니까 2022년에 만약에 석유가스 및 원자재의 급변동이 없었다면 2022년 무역 흑자 엄청났을 겁니다. 뭐 한
제가 보기에 한 800억, 900억 달러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가스 쪽에 우리가 추가로 지불한 돈만 7, 800억 달러 되는데 원자재도 또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석유가스와 원자재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흑자폭 상당히 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굉장히 다들 어렵죠.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지고 헤쳐나가시죠. 우리가 이 시대의 진짜 글로벌리스트이고 우리가 정말 진짜 무서운 글로벌리즘을 완성시킬 겁니다.